미국 내 추가적인 ESS 관련된 공장이 가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LG엔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LG엔솔이 지금 한 80조 원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상향 조정의 여지는 3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양극재에 다루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이 2분기 실적에서 약간 컨센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업황이 바뀌면서 턴이 되는 경우가 보인다면 수급이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나 그 다음에 전고체 부분 관련된 특화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음극재, 첨가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올라오는 니치 마켓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조금은.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꽤 바닥에 선 거죠. 네. 많이 올라와서 이제 추세 전환인가? 그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뭐 2차전지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일단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로 컸습니다. 네, 뭐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주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꽤 올랐지만 철강도 그 전부터 이제 2차 전지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죠. 뭐 셀업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리튬에 대한 전광 이 구조조정이 나오면서 사실 바닥론에 힘을 좀 실어준 상황인데요. 지금 뭐 8월 셋째 주까지 정도 보면 8월 셋째 주 한 주간 놓고 보면 주요 뭐 양극재 기업 주가는 좀 3주 차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광물별 가격 증감률을 보면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본다면 전주 대비 리튬은 6.9% 또다시 올랐고요. 니켈이 뭐 1.5%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어찌됐건 지금 LiPF6라든지 이런 쪽도 4.2% 오르면서 리튬 가격의 상승분이 여전히 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분기 대비로도 본다면 8월 셋째 주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리튬이 전분기 대비로도 10.2%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구조조정이 나오면서 원재료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셀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좀 이끄는 거고 뭐 어떤 이유에선 간에 2분기에 양극재 업체들도 대부분 좀 실적이 시장의 가이던스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일부 조금은 좀 뭐랄까 본업의 영업 활동이 아닌 부분에서 조금 좋아졌다는 부분도 반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좋게 나오면서 흑자 전환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의 구조조정 및 가격의 급등세 이 부분에 타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이 일부 조금은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ESS 얘기도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구조조정 이야기, ESS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업이 전기차 EV 쪽에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그죠? 그쪽은 아직까지는 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는 아직 확인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보면은 유럽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확장성은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유럽 쪽에서의 이 확장성은 사실은 중국 업체들 특히 이제 저가형 모델들이 약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아직은 하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이 꽤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수출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이 약진하면서 유럽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이 이제 많이 팔리다 보면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약간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보고 있으면 글로벌 지금 셀 업체들 관련된 점유율을 보면 국내 3사의 통합 합산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전년 대비로도 보면은 성장률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파이에서 성장률이 중국 업체들보다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점유율이 좀 전체적으로 합산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조금은 수요가 선수요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팔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제 구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인 건 아니고 선수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점유를 하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테슬라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판매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많이 팔지 못하던 다른 업체들 GM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또 미국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에서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의 수요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뭐 미국에서도 안 좋고 중국에서도 어렵고 그렇죠. 네. 사실은 테슬라도 좀 사면초가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로 돌아오면 셀 업체들을 보면 셀 업체들은 2분기 실적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돌아서고 그런 것들이 국내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ESS에서 조금 네, 맞습니다. 숨통이 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수요 전방 산업이 국내 업체에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초두에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의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리튬 가격의 급반등이 결국은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시장에서 숫자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좋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조금 국내 업체에게 좀 불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방 산업의 기본적인 수요보다는 ESS 관련된 사업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SK온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조지아 단독 공장에 12개 제조 라인 가운데 2개를 LFP ESS 배터리 라인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발 같은 경우도 블루오발 SK가 결국은 연산 37기가와트 정도의 켄터키 1공장 가동을 또 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내 업체 중심으로 ESS 관련된 중심으로 키워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나 뭐 이 대장 기업답게 ESS 쪽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성과를 내고 있고 ESS는 또 삼성 SDI가 또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6월까지 부진했던 미국 전기차 판매가 7월에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요, 그러니까 9월 30일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선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7월에 전년 대비 20%의 수요가 증가,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26% 정도의 전월비 성장이 나타났는데 9월 30일 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둔 수요의 선수요에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터리나 관련된 선주문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I 모두 3분기에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이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회사 자체가 가이던스를 아예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반등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된 대중 일괄 관세나 내년부터 부과되는 ESS 배터리 관련된 품목 관세 때문에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향한 ESS 디벨로퍼라든지 그다음에 유틸리티 사업자들의 신규 발주가 ESS에서 강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ESS 사업을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종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일부에서는 이제 ESS가 전체 2차 전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전체 업황을 주도할 수는 없다. 전기차 쪽이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뭐 그나마 그거라도 없는 것보다 그죠. 네네. ESS까지 무너지는 것보다 ESS가 살아나면서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주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기업별로 좀 보면요. 어쨌든 간에 제일 주목받고 먼저 올라왔고 또 좀 이렇게 단단하고 중심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LG 엔솔은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ESS 시장이 아직은 크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테슬라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ESS 성장이 엄청나게 높게 그렇죠. 나타나고 테슬라도 있습니다. 아까 이 전기차 쪽이 어려우니까 네. ESS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출 비중이나 이익 구조가 엄청나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계속 오고 있어서 결국 미국 내 ESS 관련된 수혜 기업에 대해서 대상을 좁혀나가는 대응 전략을 계속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NG엘솔 같은 경우는 24년과 25년에 전기차 수요의 부진은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미리 이제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반영이 돼 있고 미국 내 추가적인 ESS 관련된 공장이 가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LG엔솔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삼성 SDI도 비슷한 스토리로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시장에서 탑픽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LG엔솔이 상당히 좀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ESS 수혜로 상향 조정된 27년 예상 순이익을 보면 지금 상장 이후에 PER 밴드 수준이 있을 텐데 가장 낮은 밴드 수준이 PER LG엔솔이 35배 정도가 가장 낮은 밴드 수준인데 네. 그 정도 수준을 감안하고 2027년 ESS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적정 시총이 뭐 100조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시총에서 된다면 LG엔솔이 지금 한 80조 원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상향 조정의 여지는 3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 ESS 관련 쪽에 관련된 셀 업체 가운데 LG엔솔이 가장 지금은 탑픽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셀업체는 그렇고요. 소재업체는 어떻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기본적으로 소재하면 그 양극재하고 그죠? 네네, 일부 맞습니다. 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런 쪽 네. 부각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실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양극재에 다루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이 2분기 실적에서 약간 컨센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네.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의 영업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 말고 약간 특별이익 같은 것들이 또 잡혀있던 것들이 꽤 높은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긍정적이었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오히려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고체에 대한 시간이 또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극재만 갖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 나트륨 이온이나 그다음에 전고체 부분 관련된 특화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음극재, 첨가제 같은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시장에서 올라오는 니치 마켓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좀 좁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ESS가 늘어나면 지금은 전기차가 메인은 아니까 ESS가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뭐 양극재가 들어가고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전해액이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업체들은 따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 흐름들이고요. 그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된 리튬 주식들이 막 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동성으로 봐야 됩니까? 투자의 기회일 수 있습니까? 네. 뭐 리튬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최근에 급반등 주고 난 이후에 꽤나 많이 오른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리튬 가격이 조금 주춤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횡보를 다시 나타내고 있고 살짝 조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나타내고 있어서 뭐 하루에 막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최근에 급반등세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또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이제는 좀 과거 대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약간 제한적인 뭐 하락도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전방 산업의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리튬 가격이 살짝 좀 쉬거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꽤 따라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다시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리튬 가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요가 좀 회복이 됐을 때 결국 리튬은 다시 움직이겠죠. 구조조정은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그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를 쭉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요. 2차 전지도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닥에서 뭐 그 전에 이제 정말 대상승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뭐 아직도 다 그 손실폭이 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바닥에서부터 꽤 이번에는 올라오나 이것도 정말 뭐 양치기선처럼 했다가 네네. 이제 지금 이제 꽤 올라왔죠. LG에너솔루션 기준으로 하면 대략 심정적으로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 정도 네. 올라와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027년 기준으로 네. ESS 실적까지 감안했을 때 추정 기준으로 봤을 때 100조 원 정도 이상의 PER은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한 35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더욱 높은 밸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좀 그렇죠. 상당히 좀 그런 시장 네, 환경은 네.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PER 35배 정도 주게 되면 적정 밸류가 한 100조 원 정도 이상은 지금 밸류가 나올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좀 LG엔솔이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뭐 밸류에이션은 80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까지 보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4분기 중순
그 정도까지는 아마 기대감 속에 2차 전지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의 연속성, 숫자의 연속성이 2분기 대비해서로도 좀 더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9월 30일 날 그 일반적인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이 폐지가 되는 경우에 수요가 얼마나 또 감소가 될지 이 부분이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은 올라온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비중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네. 조금 확인해 가면서 일부 종목별 트레이딩 뭐 이 정도가 맞습니까? 네, 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네.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LG 엔솔 등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비 뭐 급등각이 나온다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수급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졌고 그렇죠. 예. 워낙 낙폭화되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처럼 오랫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업황이 바뀌면서 턴이 되는 경우가 보인다면 수급이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의 수급이 놓여 있을 때 네. 이게 바뀌면서 쇼트키즈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급에 의한 급반등세도 사실은 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많이 빠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뭐 2배, 3배 올라가는 네. 급반등세가 지금 당장 논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때는 뭐 기대감으로 완전히 기대감으로 오는 거죠. 네. 뭐 퍼가 뭐 8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그죠. 네, 모든 맞습니다.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는데 그죠. 네, 네. 당신은 차 사면 앞으로 뭐 살 거야. 뭐 저도 그런 질문을 네, 많이 네, 받았는데 네, 네. 그때 당연히 전기차 사야죠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면 글쎄 하이브리드 정도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실제 미국 네. 시장에서도요. 지금 네.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차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어쨌든 캐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네. 우선적으로 살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전기차가 비싸더라도 내가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미국 시장도 지금 네.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왔다. 그리고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제 높은 가격에 비싼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 결국은 저가 모델로 갈 수밖에 없죠. 적정 가격으로 내려와야 새로운 수요가 생길 텐데 그게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가격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구비가 돼야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네. 같이 한번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갈 때가 제일 센 제일 거예요. 크게 그죠? 올라갑니다. 네. 네, 그게 맞습니다. 현실화되면 사실은 뭐 올라가더라도 이제 점진적인 맞습니다. 거고요. 네. 예. 그런 기대감이 2차 전지에 엄청 있었고 지금의 그런 기대감은 사실 AI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한계형이 이제 전기차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2차 전지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